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이 악취 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도심이 산업단지에 둘러싸여 있고 인근 지역에서 대규모 추산단지가 운영되면서 악취 발생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하지만 악취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염원을 제거해 악취 민원이 4년 새 63%가 줄었습니다. 군산시 회안면에 한 마을 인근에서 불이 난 돈사를 최근 업체가 재축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업체 측은 현대화 시설로 짓겠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마을과 떨어진 곳으로 이전해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익산 4.4 만세운동과 그 주역인 문용기 열사를 기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익산 민족예술총연합회는 손리문화예술에 관해서 독립운동가들의 정신과 희생을 알리는 음악극을 선보였습니다. 13일에는 전시회를 열어 서예와 사진, 한지, 공예 등 다양한 작품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8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이 악취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있습니다. 도심이 산업단지에 둘러싸여 있고 대규모 축산단지가 운영되면서 그동안 악취 발생에 골머리를 앓았었는데요. 이에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염원을 제거한 결과 악취 민원이 4년 새 63%가 줄었습니다. 최종호 기자입니다. 익산 악취 민원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민원 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 2019년 3,593건에서 2020년에는 3,636건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후 2021년 3,478건으로 소폭 줄더니 2022년 2,028건, 지난해에는 1,335건으로 4년 새 63%가 줄었습니다. 익산 도심은 산업단지에 둘러싸여 있고 외곽에는 대규모 축산단지가 운영되는 등 지역적 특성이 악취 민원을 유발했습니다.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익산시가 꺼낸 카드가 추적 시스템 구축. 지난 2020년부터 악취 측정 차량을 도입하고 24시간 운영하는 악취 상황실과 실시간 신고가 가능한 악취 24앱을 구축했습니다. 여기에 왕궁 축산단지는 국비 지원을 받아 현업축사 배입을 끝냈습니다. 이를 통해 한 해 4,000건에 육박했던 악취 민원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겁니다. 악취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악취 발원지를 신속하게 찾아서 30분 내에 해결하는 그런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올 들어서도 악취 민원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집계된 악취 민원은 284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3.5%가 감소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니 축산 악취가 220건으로 77%를 차지했고 공장 악취가 33건으로 12%, 생활 악취가 31건으로 11%입니다. 익산시는 돼지 농가의 악취 발생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하반기에는 왕지평화 등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반경 2km 범위까지 악취 탈취 기능을 지닌 대기 편성 확산 악취 저감 장치 세대를 도입해 가동해놨습니다. 저희들은 확산 시스템이라고 해서 2km까지 확산할 수 악취를 제거하는 시스템을 운영을 해서 악취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빗받치면서 해마다 악취와의 전쟁을 벌였던 익산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염원을 제거하면서 악취 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군산시가 요구한 내년도 국가 예산이 중앙부처에서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계속 사업 2개와 신규 사업 6개 등 8개 사업 1,641억 9천여만 원이 중앙부처에서 반영됐습니다. 주요 사업은 새만금 신항 1,394억 원과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 구축 178억 원, 연도 항로 여객선 건조 80억 원 등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은 이달 말까지 기재부 심사를 거쳐 다음 달 국회에 제출된 후 오는 12월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전북자치도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의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도는 대통령이 새만금에 4,500억 원 규모의 농업용수 공급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내년도 예산에 834억 원이 선반영될 수 있도록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새만금 국가산단 37809의 매립공사 기간을 단축해 산업용지에 용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도는 대통령이 제시한 새만금 2차 전지 대학원 신설과 관련해 정부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이 군산 제주 노선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전북자치도가 운항 유지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29일 도와 군산시에 동절기부터 군산공항 항공기 운항을 중단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다음 달 이스타항공의 운항 중단을 확정하면 군산 제주 항공편은 진에어가 운항하는 왕복 한 편만 남습니다. 도는 군산 제주 노선에 다른 항공기를 띄울 대안을 찾기 전에 이스타항공과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군산시가 옥구읍성 복원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굴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옥구읍성 객사와 내야 터에 대해 시굴 조사를 진행해 객사의 흔적인 성녀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6개월 동안 동원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옛 상평초등학교 일대를 대상으로 시굴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는 시굴 조사와 학술 대회를 거쳐 정밀 발굴 조사를 한 뒤 옥구읍성의 복원과 보존 방법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검찰이 신영대 민주당 의원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신영대 의원이 태양광 업자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과 지난 총선 경선 때 여론조사를 왜곡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어제 소환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신 의원의 당내 경선 당시 사무원 A씨에 대해 자택 압수수색에서 당내 경선 여론조사 응답 비용으로 개통된 것으로 의심되는 100대 안팎의 휴대전화를 발견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뇌물수수와 여론조사 왜곡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봄 돼지를 키우는 돈사에서 불이 나 최근 업체가 재축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업체 측은 현대화 시설로 짓겠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마을과 떨어진 곳으로 이전해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군산 회원면의 한 마을. 민가와 채 5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돈사세동이 운영되고 지난 봄 불에 탄 돈사 7개 동은 재축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50년 가까이 운영된 돈사 약취로 마을 주민들은 하나둘 떠나 지금은 절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마을뿐 아니라 인근 4개 마을과 초등학교도 악취에 시달리기는 마찬가지. 사정이 이러다 보니 주민들은 돈사 재축이 반갑지 않습니다. 악취로 창문 열기가 두렵고 하천오염으로 건강권, 생활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겁니다. 냄새가 말도 못해요. 특히 바람이 좀 이쪽으로 불고 어찌고 하면 진짜 코를 돌릴 수가 없어. 그래갖고 지금까지 여기 이사 온 지 15년, 이제 16년째 나는데 한 번도 빨래 백가티 못 열어보고, 백가티 창문이라는 건 창문 한 번도 열어보지를 못했어요. 돈사를 지키기 위해서는 조례에 따라 민가와 2km 이상 떨어져야 하지만 50여 년 전 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거리 제한이 없던 상황. 이곳은 가축사육 제한 지역이지만 이미 허가를 받은 곳이라 재축이 가능합니다. 업체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40억 원을 들여 친환경으로 돈사를 짓겠다며 주민들과 최대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한테 불편을 안 주려고 지금 휴신식 양돈장을 지으려고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다만 저는 가급적이면 주민들하고 이렇게 나쁜 이렇게 마찰을 하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이것도 지금 합의 중이에요. 하지만 주민들은 마을에서 2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옮겨달라며 재축 반대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축사를 하지 마라 그 얘기는 아니고 다만 마을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한 2km 정도나 1.5km 정도나 떨어져서 건축주분께서 계속 그렇게 강행을 하신다면 저희도 끝까지 이 뭐 법적으로나 모든 여러 가지 문제를 동원해서 뭐 큰 힘은 안 되겠지만 뭐 옆 마을 주민들도 합세해서 그렇게 같이 반대 운동을 할까 생각합니다. 불에 탄 회원면의 한 돈사. 재축과 이전을 놓고 업체와 주민 간의 갈등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대한노인회 익산회관이 새롭게 지어집니다.
익산시는 오늘 어양동에서 건물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사업비 52억 원을 들여 내년 연말 지상 4층 규모로 완공될 예정입니다. 지난 1984년 남중동에 지어진 대한노인회 익산회관은 시설이 노후화되고 협소해 신축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한편 익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지난달 말 기준 전체 인구의 23.7%인 6만 3,485명이며 대한노인회 익산지회 회원 수는 2만 3,467명입니다. 군산시와 농협중앙회 군산시 지부가 8일 군산시민 아침밥 먹기 운동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 기관은 아침밥 나눔 행사와 군산시민 아침밥 먹기 운동, 기념품의 쌀 가공 제품 적극 활용 등 쌀 소비 문화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협약식에 앞서 아침밥 먹기 생활화의 일환으로 군산시청 1층에서 가래떡과 식혜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이 군산시민발전 대표이사에 최영환 전 시청 안전국장을 임명했습니다. 군산시는 시의회 인사특위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최 후보에 대해 강 시장의 재가를 받아 시민발전의 대표이사 지명사항 공문을 보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발전은 조만간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열어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새 대표이사 절차가 마무리되면 시민발전은 서지만 씨가 선거법 위반 등을 이유로 대표이사를 그만둔 지 2년 만에 공백을 메우게 됩니다. 전북대에서 32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파장이 커지면서 군산대가 정보 보안 강화에 나섰습니다. 군산대는 정보통신망 선로를 이중화하고 솔루션과 분산 서비스 거부 방어 장비를 고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선로 이중화는 학내 네트워크를 이원화해 장애 발생의 경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군산대는 정보 보안으로 예상치 못한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해도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이 내년 공립초중등 교사 430명을 선발합니다. 초등학교 교사 111명으로 올해보다 70명이 늘었습니다. 이는 늘봄학교가 전면 시행되면서 교원 확보가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또 중등교사는 국어와 수학 등 30개 과목에 319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익산 4.4 만세운동과 그 주역인 문용기 열사를 기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익산 민족예술총연합회는 7일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독립운동가들의 정신과 희생을 알리는 음악극을 진행했는데요. 13일에는 전시회를 열어 서예와 사진, 한지공예 등 다양한 작품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오영묵 기자입니다. 1919년 익산 솜리장터에서 펼쳐진 4.4 만세운동. 학생과 농민, 신학자 등 천여 명이 태극기를 휘두르며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용기 열사를 비롯해 박도연, 장경춘 열사 등 6명이 일본 헌병의 손에 숨졌고 60여 명이 다치거나 체포됐습니다. 익산 민족예술총연합회는 이 같은 독립운동가들을 기리기 위해 민족예술제를 열었습니다. 4.4 만세운동의 주역 문용기 열사에 대해서 생애와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음악극으로 5개월, 6개월을 거쳐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연합회는 7일 솜리문화예술회관 중공연장에서 4.4 만세운동을 주제로 음악극을 진행했습니다. 음악극은 룩스피라모닉 오케스트라와 익산시민 오투합창단 등이 참가해 4.4 만세운동의 전개와 발전, 만세운동 이후의 이야기 등을 오페라 형식으로 풀어냈습니다. 예술회관 전시실에서는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4.4 만세운동 전시회가 열립니다. 전시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되며 문용기 열사가 입었던 두루마기 사진과 독립운동 열사들의 초상화, 기미 독립선언서 서예작 등이 전시됩니다. 4.4 만세운동에 참가한 손선직 독립운동가의 후손 손인범 씨는 민족예술제를 통해 과거 선조들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같이 의행제처럼 지냈던 장경춘, 문용기 그분들하고 같이 만세 운동을 했고 그 전날 태극기를 만들고 했다는 것을 이번 음악극을 준비하면서
옛날 어른들이 했던 얘기들을 실제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익산 민족예술총연합회는 앞으로 지역 기관들과 협력해 민족예술제와 같은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익산 민족예술제. 지역 역사를 예술과 접목해 재조명하며 시민의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KCN 오형묵입니다. 진안에서 올해 처음으로 도내 온열 질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8일 오후 2시 5분경 90대 여성 A씨가 밭일을 하다가 쓰러졌다는 신고를 접수해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받고 대전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질병관리청은 A씨를 도내 첫 온열질환 사망자로 분류했습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6일 기준 14개 시군에 폭염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116명의 온열질환자가 나왔습니다. 익산의 한 새마을 금고가 부실대출로 적발돼 중앙회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감사 결과 지난 2022년 7월 전주시 덕진구 다가구 주택 건축주에게 35억 원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이사장은 직무 정지, 업무 담당자 3명은 징계 면직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전북대 재직 교수가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북대 인권센터에 따르면 대학원생 3명이 A 교수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대학 측은 지난해 12월 A 교수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후 A 교수가 복귀하자 피해 학생들은 경찰에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십 명의 낚시객을 태운 낚싯배가 블랙아웃이 발생해 해경이 긴급 구조했습니다. 군산해양경찰에 따르면 어젯밤 10시 40분쯤 흑도 인근 해상에서 승선원 22명을 태운 낚싯배 A호가 블랙아웃이 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호는 사고 발생 3시간여 만인 다음 날 새벽 1시 20분쯤 비응항에 안전하게 입항했습니다. 블랙아웃은 전기 개통 이상으로 선박의 모든 장비가 일시에 정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군산 조선소 특수차량 화재 피해액이 17억여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1시 15분쯤 군산 조선소에서 151톤급 대형 장비 운반 특수차량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7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시간 동안 불이 나면서 차량과 실려있던 선반 블록 등이 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교육청은 도내 유일의 예술고 특목고인 전주예술고를 내년부터 예술계열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전주예고 학생들은 무상으로 수업을 받고 모집 단위는 전국에서 전북으로 제한됩니다. 앞서 전주예고는 학생 수가 지속해서 감소하면서 교직원의 임금 체불액이 45억여 원에 달할 만큼 재정난에 시달려왔습니다. 전주시가 8월 한 달간 가게맥주와 특허 메뉴를 주제로 한여름 가맹마당과 맛있는 전주 심야극장 등 야간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오는 10일부터 17일 한국전통문화전당 야외마당에서 첫 선을 보이는 한여름 가맹마당은 가맹문화와 전주 식재료를 활용한 안주, 7080 레트로 거리 공연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는 10일과 24일 오후 7시에는 전주 팔복예술공장 B동 이팝나무홀에서 맛있는 전주 심야극장이 운영되며 엄마의 공책과 B급 음식 서바이벌이 상영됩니다. 제34회 나라꽃 무궁화 축제가 오는 10일 완주 고산문화공원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는 완주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주제로 식전 공연과 무궁화 골든벨, 그림대회, 보물찾기, 장기자랑 등의 프로그램으로 꾸며집니다. 축제장에서는 무궁화 180여 품종을 감상할 수 있고 무궁화 묘목 400여 본을 무료로 나눠줍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오형묵입니다. 보리와 호미를 재배하는 도내 농가는 오는 27일까지 농업기술센터에 정부 보급종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에 따르면 올해 보리와 호밀의 정부 보급종은 331.5톤입니다. 보리는 소독종자로 보급되며
큰알 1호와 흰찰쌀, 누리찰쌀 등 3개 품종입니다. 호밀은 미소독 종자로 보급되고 고구 한 품종입니다. 익산시가 야간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별밤 익산시티 투어는 익산역에서 시작해 나폴레옹 전시관과 근대 역사관, 왕궁리 유적, 미륵사지, 웅포 곰개나루를 둘러보게 됩니다. 다음 달 28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야간에 진행됩니다. 또 별밤 익산 여행은 미륵사지 미디어 아트와 연계되며 전주 한옥마을에서 출발해 원불교 총부와 솜리 문화금고, 근대 역사관, 미륵사지로 이어집니다. 다음 달 7일부터 10월 6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에 진행됩니다. 군산시가 고용노동부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군산시는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기반 마련, 청년 일자리 정책 육성 추진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이같이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해 조선업과 2차 전지 전문 인력 양성과 자립형 일자리 창출, 군산형 상생 모델 구축 등으로 3만 1,98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시는 앞으로 청년 취창업 지원과 시민 밀착형 일자리 창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시책 등을 추진해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익산희망연대가 오는 22일 익산영상미디어센터에서 생활인구 유입 증대를 위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포럼을 엽니다. 이날 포럼에는 최인경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전문위원과 문성록 익산 올덴뮤직 대표, 윤찬영 기찻길옆 골목책방 대표가 나서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합니다. 포럼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생활인구 증대 중요성과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을 놓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평생학습관에서는 2024년 평생학습 성과 공유를 위한 여름밤 동네 콘서트 평생교육으로 물들다를 오는 8월 10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미룡광장 2에서 개최합니다. 동네 콘서트에 공연, 작품 관람, 체험 참여를 원하는 경우 사전 예약 신청으로 가능하며 행사에 참여하면 행복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 조촌동 조경 한마음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착한 가게에 동참한 하루하루 30족발, 좋은 식품, 조촌 떡갈비를 방문해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정선미, 윤미란, 김희옥 대표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어려운 주민들을 도울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따뜻한 지역업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맑은 가운데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기온은 21도에서 출발해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32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익산은 최고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 사이로 일며 매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